월급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12호봉이었는데 한 달에 21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수당이 다 빠지는 건 아니고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보통 선생님들께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일주일에 3번 수업이면 많아도 3번만 학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다닐 때 안 그랬는데 출퇴근 명부를 작성하는 그증을 찍는 학과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기숙사에서 계속 살았는데 아무래도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학교에 있으시기가 어려워서 KTX 기차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기 주변 집값이 아주 쌉니다. 그래서 시골이라 전세도 몇 전 정도 집 구해놓고 며칠만 거기서 생활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교수님들도 쉬려고 파견 온다 라고 말 나오는 걸 되게 안 좋아하셔서 연구를 좀 더 열심히 해주었으면 하시는 말씀들을 하세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쉬는 게 재충전이고 연구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과마다 어떻게 하는지 성격이 다르고 때마다 달라져서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아예 못 다닐 정도는 아니다라고, 출퇴근으로 아예 못 다닐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방학인데, 저희 미술과의 경우 지금은 모르겠지만 방학의 기간이 학부랑 같이 2달 반 정도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뭐 다른 과는 방학이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정해진 과들도 있고, 교육대학원들 오면 시험을 채점해주고 하는 등 교수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과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논문은 꼭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파견 연수의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논문을 쓰지 않으면 졸업이 아니라 수료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료 상태로 졸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던가, 아니면 교수님이 논문을 통과시켜주지 않으셨다던가, 웬만큼 뜯어고치면 대부분은 통과가 되죠. 그런데 아닌 과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논문을 써야 하는가 주제를 잡아야 하는데, 보통 선생님들은 실제 수업 모형을 만들고 그걸 학교에서 실시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논문을 쓰십니다. 예를 들면 감상 수업,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제목들이 붙은 논문들, 보통 석사는 이제 논문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방법을 배웠다의 단계로 이제 생각되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도 가르쳐 주시는데 초점이 있으시지 엄청난 학문적인 성과를 내거라라고 압박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사가 되고 나서 내 교과에 대해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갈증이 있고, 그게 교육대학원 진학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 둘 다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견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너무 추천합니다. 교육대학원 시절에도 한 학기만 다녔지만 다니는 지역 선생님들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았고요. 파견은 정말 제 교직 인생에 너무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사실 임용시험에 통과가 되어서 교사가 되긴 했지만 제 미술교과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교직에 대해 잠깐 떨어져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이 정말 필요했고, 정말 좋은 제도인 파견을 통해서 좀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교원대 대학원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교원대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시고 지도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수행하시고요. 임용고사 채점관이라던가 이런 기회도 교수님 추천으로 갈 수 있고, 지난달에도 교과서 제작해보면 어떠냐고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박사 과정 중에 있고 교과서 제작에 현직 교사가 필요한데, 거기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참여하게 되셔서 제안이 온 것 같더라고요. 육아 때문에 아쉽게 못하게 됐지만, 뭐 그렇습니다. 또 학계 참여라던가 지역 예술사업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대학원에 가면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교사로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다 하면 네,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남편은 수학교사인데 대학원은 상담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대학원 학교는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정말 배운 것이 없다고, 제가 석사 예찬론자인 걸 굉장히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석사 때 너무 좋았어서 옆에 이제 같은 지도 교수님 제자인 언니가 한번 박사 본다고 하길래 뭐 봐도 다 되는 거 아니니까 한번 봐보자 라고 해서 도전했는데 또 운 좋게 됐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신 이성도 교수님 퇴임하시기 전에 우리 빨리 이거 하고 졸업하자 라고 말해서 다니게 되는데 지금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 석사파견, 일반대학원까지 지금 제가 교원돼서 3번이나 대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4학기까지 마치고 육아 때문에 무기한 휴직 중인데 다시 돌아간다면 박사과정을 다시 시작할까 싶네요. 이렇게 쉬면서 공부하는 거랑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천지 차이고, 그때는 그걸 모르고 너무 파이팅 넘쳐서 시작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졸업보다는 수료를 목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난 공부가 너무 좋아. 나는 공부가 너무 짜릿해. 이런 분들만 박사 시작하시고요. 저 같은 분들은 애초에 시작하시면 중간에 끊지도 못하고 애매해집니다. 한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같이 했을 때 좋은 점은 인정학점이라고 해서 석사 때 이수한 수업들을 박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인정을 해주는데요. 한 학기에 수업을 한두 개만 들어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가 않아요. 저는 그걸 이제 못 들어서 지금 이제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박사과정 또 공부 모임이 있어요. 거기 분들은 수료를 마치거나 박사를 졸업하신 분들인데도 계속해서 공부 모임을 지속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학위와 상관없이 공부를 계속 하실 분들만 박사를 한번 도전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사 논문 특강에서 졸업한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쓰고 싶은 주제가 생기면 쓰겠다고 마음먹으면 절대로 졸업 못한다고, 일단 아무거나라도 자꾸 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사 3년 안에 수료하고 논문까지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 때도 스트레이트로 졸업하신 선생님은 딱 한 분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면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료 후에 1년은 휴직하고 쓰시더라고요.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학위를 위해서라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좋은 것도 없고요. 네, 남들 다 하고 뭐 3년인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무엇을 위한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얻을 것이 있다 라고 하시면 진학을 하시고, 아니면 남들 하니까 따라서 그렇게는 안 하셔도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를 한다는 게 다른 상황이 다 받쳐줘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되거나 스트레스만 받거나 할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그 당시 교직에 있는 게 너무 불안하고 제 교육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좀 더 배움이 필요했고, 대학원에서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랬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대학원에서 배우는 학문과 학교 현장이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중심을 잡고 현장에서 교육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저같이 현장에서 길을 잃은 경우 공부를 하면서 수업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서의 경우를 꼭 불필요하다고 단정지어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선생님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최선생 수다방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